안녕하세요, 주다방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매력적인 인물 만들기 2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번에 1강에 대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위에다가 저희가 카드를 띄워놓을 테니까요. 이 1강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해보면 인간은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양면의 모습이 반전이 될수록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캐릭터는 대리만족을 준다. 우리가 결국에는 웹소설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이라는 건 캐릭터겠죠. 캐릭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웹소설을 보는 이유는 대리만족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결국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을 때 굉장히 기초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간은 머리와 가슴이 있다. 따라서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같은 얘기죠. 외적 목표가 있고 내적 목표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외적 목표가 인간의 겉모습,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목표와 욕망에 대한 이야기고요. 내적 목표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모습. 자, 여기 써있죠. 외적 목표는 취업, 성공, 우승, 복수.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이거를 외적 목표라고 해요. 캐릭터의 외적 목표. 그리고 내적 목표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가슴속에 감춰진 약한 부분, 트라우마나 컴플렉스의 극복, 또는 성장, 성숙, 깨달음 같은 것들,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이죠. 이건 보여지지 않는 모습,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인간은 외적 목표와 내적 목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저울에 달아놨어요. 지금 저울에 달아놨다는 거는 무게를 잴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울에 달았을 때 우리가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적 목표와 내적 목표를 모두 이루게 할 것인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나 볼게요. 네, 저울의 추가 똑같죠. 무게가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해피엔딩이에요. 외적 목표와 내적 목표라는 것은 결말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결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피엔딩이라는 결말이 나올 수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엔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독자들이 가장 원하는 엔딩이고요. 제가 강력 추천하는 엔딩입니다. 외적 목표와 내적 목표를 모두 이루었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자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 남주가 외적 목표로 복수를 가지고 있었다. 복수를 성공했고요. 그리고 내적 목표로 여주를 얻기를 원했다. 그랬다면 외적 목표와 내적 목표를 모두 성공한 거겠죠. 여주의 사랑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상황이 이제 독자들이 가장 원하는 엔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엔딩이고요. 해피엔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보실게요. 두 번째는 외적 목표는 쟁취하지만 내적 목표는 이루지 못한다. 그렇다면 저울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겠죠. 외적 목표는 이루었어요. 그러나 내적 목표는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해피엔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 이런 경우는 후회남인 경우가 많은데, 후회남은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요즘 단어가 좀 그런데 발닦개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결국에는 후회를 거쳐서 여주의 발을 닦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결국에는 해피엔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키워드예요. 그런데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고요. 후회남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것도 강력 추천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추천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후회남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요거를 예를 들어 볼 때 남주가 있는데 처음에 여주를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주가 떠나겠죠. 그럼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다시 여주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주가 받아주는 거죠. 요런 스토리, 요런 클리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클리셰로 갔을 때 해피엔딩이다. 그렇다면 인기 있는 키워드일 수 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추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적 목표는 이루지만 외적 목표를 포기하게 할 것인지. 요것 같은 경우는 희생남, 다정남이라고 키워드를 넣었는데 사실은 서브남주 같은 경우가 많아요.
서브 남주는 내적 목표는 이루지만 외적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저울이 이렇게 되겠죠? 외적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요. 내적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서브 남주라고 했으니까 주인공들은 해피엔딩이었겠죠. 근데 악역이 심경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 목표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심경 변화라는 건 후회를 한다든지 회개를 한다든지, 그렇지만 악역에게는 확실한 사이다를 주는 게 좋아요. 응징을 한다든지 처벌을 한다든지, 물론 이것은 남주가 해야겠죠.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남자 주인공의 경우일 때만 그다지 추천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서브 남주에 많이 쓰인다고 했죠. 서브 남주에서 많이 쓰이는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경우의 수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볼게요. 외적 목표와 내적 목표를 모두 잃어버리게 할 것인지.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거죠. 주로 최종 보스나 장애물로 등장하는 캐릭터에게 쓰이는 방법이에요. 외적 목표가 있고요. 내적 목표가 있습니다. 모두 이루지 못했어요. 주인공들은 당연히 해피엔딩이겠죠? 악역에게 처절한 응징을 가한 상황이에요. 이건 역시 강력 추천하는 엔딩입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를 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매력적인 인물 만들기 2강이고요. 저는 3강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